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촬영 시점은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아침 10시 반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5K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강세장, 저 코아남이 생각하는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주제로 이번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의 시작 영상이고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현실적인 차트 분석과 힘을 좀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주봉상 차트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23년 3월 이 주봉상 51선을 돌파를 하고 차트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가 이 51선을 종가 마감으로 계속 지켜주는 모습으로 현재까지 이어왔으나 지난주 오늘 아침 9시죠. 9시 기준으로 종가 마감을 했을 땐 장대 음봉으로 51선을 이탈해서 종가 마감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상으로만 봤을 땐 그리고 저희가 23년부터 이렇게 끌고 왔던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현재 51선 이탈 이후에는 일단 엑시트 전략으로 가는 게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이죠. 반감기 사이클을 믿어왔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차트상 트레이딩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저 코아남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1선 일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51선까지의 반등은 나올 것이다. 전체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반등은 있기 때문에 51선에 붙었을 때 지금 이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이 50주선을 기준으로 삼으셨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까지는 이 시점에서 엑시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는. 하지만 아직 저 코아남처럼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 유동성 장이 곧 진행이 될 것이고 아직 고금리 상태에서 사이클이 유지가 됐던 사이클이고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내년엔 금리 인하와 함께 더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지금 현재 바라보는 분들께서는 이 사이클을 믿고 더 끌고 가셔야겠죠.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23년 3월에 이 장대 양봉이 보이시나요? 처음으로 51선을 뚫는 하락의 종료를 알렸던 캔들입니다. 이 캔들 이후에 이 위에서 조정을 받고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이후에 23년 8월에 한 차례 지금과 같이 51선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종가 마감상. 그리고 나서 약 5주 뒤에 한 달 정도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위로 상승이 됐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주봉상 50주선 밑에서 종가 마감이 한 적이 없었고 이제 지난주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50주선 위로 안착을 하기까지 긍정적인 뷰를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50주선 위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바로 이 음봉을 감싸는 호재와 수급이 들어와서 바로 51선 위로 올라서 이번 주 종가 마감을 해준다면 더없이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3년 8월과 같이 약 한 달 정도의 지루한 행보가 예상이 되고 요 하단에 제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주봉상. 다음 레벨은 89와 73K 지난 저점이죠. 이 구간까지의 지금 가격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주봉상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강세장을 믿으셔야 되는데 일단 4년 주기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미 시나리오대로 다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 시기에 정확히 맞춰서 126K를 찍고 지금 추세 하락으로 들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반감기 사이클을 믿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인들이 생각해왔던 전략이 맞는 거고요. 이번에 관점을 바꿔서 유동성 사이클에 더 집중을 해보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코아남은 아직 강세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저 긍정론의 관점에서 조금 영상을 찍어드린다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정확한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내리시면 됩니다. 일봉 잠깐 이 부분도 볼게요. 차트상 보시면 이제 로그 차트인데요. 이 레벨이 1단, 2단, 3단의 레벨이 구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24년 9월부터 시작됐던 이 상승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시면 0.618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지만 74K 구간 0.618 구간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죠.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었다. 그리고 이번 고점까지 가는 이 상승에서 74에서 126K까지 상승해서 지금 현재 구간이 정확히 0.618, 94.2K, 0.618 구간과 동일 성상에 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여기서 끝나야만 이런 패턴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밑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일단 이 패턴도 유효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정받았던 구간까지
폭까지 최대 폭까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다.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우리가 이번 올해 25년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89K에 짙은 오더북이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 약 1년 정도 형성이 돼 있었는데 결국 여기까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다 온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상승장을 끌고 왔던 세력들의 물량으로 봤었는데 이 오더북까지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89K까지 빠질 확률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높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48시간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약 96, 97K까지의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48시간 기준에. 따라서 이 유동성도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단기적인 그림에선 96, 97K까지의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까지 염두에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지표 분석은 봤고요. 우리 국내 거래 사이트 빗썸들을 보시면 좀 시총 작은 중소형 알트코인들의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도미넌스에 있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지금 비트코인이 1% 내외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도미넌스가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자발트코인의 상승장이 나와요. 지금 현재 나오는 모습들이고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종목이 바뀌면서 회복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반감기 사이클에 맞춰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반등은 도미넌스 하락과 더불어서 나올 수 있다는 확률이 더 큰 상태입니다. 이 상승이 나왔을 때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코인 중에 스타크넷이 있어요.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가장 상승이 잘 나왔던 코인인데요. 특정 종목 권유가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스타크넷 코인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약 종가상 68%의 빗썸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엄청 큰 상승이 나왔고 이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던 거래량이 최바닥에서 나왔습니다. 주구장창 상장 이후에 하락만 하다가 결국 이런 저점에서 30원 부근 최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 평단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최근에 사신 분들 빼고는. 이 코인을 저는 25년도에 샀었거든요. 사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샀다가 물려가지고 계속 물을 타가지고 지금 평단 부근까지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이런 하락이 있을 때 마이너스 70%까지 갔습니다. 스타크넷이. 근데 물을 좀 탔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락, 이런 박스권을 깰 때마다 그 부분에서 물을 탔었고 여기서도 탔었고 이쪽 부분에서도 탔었어요. 그래서 평단이 약 400원 초반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아직 이젠 그 70% 마이너스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9%, 20%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본전에 제 물량을 반 정도를 덜고 일단 심리적인 안정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팔 수는 없고 반 정도는 덜고 간다. 이 코아남의 그 알트코인 전략입니다. 일단 물을 탔던 시드까지는 다 찾아놓을 생각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기다렸지만 1년 가까이를 기다렸지만 막상 이렇게 본전이 와서 탈출해버리는 행동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코인을 통해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알트코인들은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일단 시드의 반을 덜어놓음으로써 이 추가 매수했던 물량들은 우리가 다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2월달 관세빔이 터졌던 이 과대 낙폭이 있는 음봉까지의 반등은 모든 코인들이 나올 것이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결국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될지 불장이 이 기점까지의 반등 이후에 하락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장이 오더라도 반의 물량을 저는 갖고 끝까지 가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했던 물량분에 대한 시드는 회수를 한다. 심적으로 그 부분이 더 안정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PPT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해외 코인판에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 글들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 글들을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좀 보시고 본인의 관점이 이런 분들과 동일하시다면 계속 홀딩, 반감기 사이클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코인판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반등할 때 엑시트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애쉬크립토 이분은 이번 상승장에 100% 시황을 맞췄던 분이에요. 지금 현재 하락을 처음으로 겪고 있는 거죠. 이분의 얘기입니다.
2024년 3월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주봉상 51선을 주간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반등해서 그렇죠. 급락 이후엔 바로 즉각적인 양봉 캔들이 나와야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반등을 해서 10만 3천 위에서 마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알트코인은 4년 만에 근데 저점에 있다. 저는 2016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몸을 담았는데 강스장이 이렇게 끝난 적이 본 적이 없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코아남도. 그리고 대부분의 암호화폐에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번 사이클이 굉장히 어렵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포모도 없이 코인 시장의 열광도 없이 이렇게 끝나는 장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오래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즌을 더 길게 가져가실 거예요. 내년까지. 물론 그 이유는 유동성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분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의 시가 지금 바닥입니다. 12월 기준의 바닥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5% 막 6% 가까이 떨어졌을 때도 알트코인들이 보통 같았으면 20-30%가 빠졌어야 정상인데 많이 빠지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빠질 만큼 다 빠져 있는 상태였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보통 하락이 나올 때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야 가격이 급속히 빠지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 이제 개인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손절을 해서 나가시거나 아예 이 코인판을 떠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 하락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굉장히 신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투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 투매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갖고 있는 물량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계속 믿고 홀딩하시는 분들이 강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분들보다는 이미 손절하고 나가신 분이나 아니면 최근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빠질 때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10%만 빠져도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손절 물량은 이미 다 해소가 돼 있는 상태다. 지금 현재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 코아남은 추매를 했어요. 이분 얘기가 11월 초 이후에 비트코인 15% 하락하자 모두 패닉이 빠진 가운데 우리 알트코인이 17% 상승했다는 사람은 그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시총이죠. 17%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15% 이상 하락을 했을 때 96기까지 갔을 때 반대로 알트코인 시총은 오르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캐치를 한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크리토룹스라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입니다. 해외 유튜버.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글래스 노드에 있는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테크니컬 가격 모델입니다. 기술적 가격 모델을 갖고 온 건데 200일선과 51선, 파란색이 51선이에요. 그 다음에 검은색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이 데드크로스가 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벽히 데드크로스 지점에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인데 가격은 이미 그 200일선 밑으로 떨어져 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장기 보유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 보유자들은 이런 데드크로스 나올 때마다 항복을 하지 않았답니다. 데이터 결과에서. 다만 이 변동성에 취약한 단기 보유자, 약한 핸들을 갖고 있는 이 보유자들은 모두 떨어져 나갔었다라는 게 이 역사적이었던 부분들. 25년 3월, 24년 8월, 그 다음에 23년 9월 달에도 이런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마다 장기 보유자들은 항복을 하지 않고 버텼으나 단기 보유자들은 모두 항복하고 나갔다. 그런 시장과 같은 현재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비트와이지의 CEO는 지금 지난 6개월 정도의 하락장을 지금 겪고 있고 이제 다 거의 끝날 수도 있다라고 11월 14일 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크립토컨트의 이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이죠. 여전히 유출이 많습니다. 유출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래소에 물량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우리 큰손 세력들은 이 비트코인을 본인들 지갑으로 다 옮겨놓고 있습니다. 공급 쇼크가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나올 거라는 이게 근거인데 그 공급 쇼크가 언제 나올지 저는 기대가 큽니다. 근데 분명히 공급 쇼크는 나올 것이다. 이 차트를 보시면 거래소의 비트코인 양이 급격히 줄어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죠. 25년 1월부터 1년이 넘었다. 그리고 지금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소에서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빠지는 물량들이 더 많다.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보시면 엘크리토 이분이 엑스트위터에 올렸던 차트 분석인데 27년, 18년 장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분의 얘기는 이겁니다. 백테스트가 일어났었다. 이번 시즌에도 21년도 고점을 넘기고 작년이었죠. 작년에 긴 지루한 행보장에서 백테스트를 마쳤고 이제 급격한 상승 모드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있을 뿐이다 라고 지금 차트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2017년도 마찬가지였죠. 오렌지선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더라도 이 하락폭이 30%가 넘어요. 35%짜리 하락폭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쭉 급격한 한 두 달 만에 상승이 나오죠. 비트코인이. 근데 이 부분에도 색깔이 안 칠해진 이 부분도 18%짜리 조정입니다. 이런 변동성 장 그리고 25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뻗어가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라는 기술적 지표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디파이 트랙서, 이분도 제가 잘 보는 분인데 지난 영상에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지금 하락을 주도했던 게 블랙락과 바이낸스와 윈터뮤트. 바이낸스하고 계약이 된 유동성을 바이낸스에 공급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주말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갑자기 비트코인과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어요. 이 아캄 주소로 보시면 매도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알고 있나 라는 의문점을 이 데이터만 보여준 거죠. 팔았다가 다시 저점에서 사들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렸던 92,000에 CME 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올 3월달에 CME 갭이 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맞췄다고 지금 올린 거예요. 9월 16일 날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다. 9월달에 제시를 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104,000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3월에 발생했던 92,000까지의 갭을 채우고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본인이 맞췄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나리오도 따라서 맞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까지 그 기술적 차트 분석과 그다음에 아직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연방이사의 연준이죠. 연준의 데이터, 우리 유동성은 이 데이터를 봐야 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데이터 중에 준비금 잔액을 봐야 된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저희는 공부를 했어요. 이 준비금이 늘어나야만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 그 이후에 데이터가 13일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많이 봤던 게 영매수, 영레포였죠. 영레포가 줄어들어야 좋은 거다. 근데 지난주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재무부 TGA 계좌, 일반 계좌가 지난주보다는 늘었어요. 아무래도 아직 셧다운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이 준비금도 지금 현재 줄어있다. 준비금이 줄어있는데 폭은 작으나 지금 현재 준비금도 줄어있는 상태다. 지금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나오거든요. 이 데이터가.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데이터가 작아요. 일단 우리가 이 4천조를 바닥으로 봤었고, 이후에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턴어라운드 시점에서부터 이 시장은 살아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준비금이 증가를 하는지 그 모습을 보는 그 시점부터 반등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준비금 잔액이죠. 차트로 보시면 해당 영상 꼭 보세요. 꼭 보셔야 이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다. 13년도 3월부터 바닥을 찍고 준비금이 늘어나면서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 불장과 함께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 이 구간과 동일한 구간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준이 QT를 종료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다시 연준의 준비금 잔액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 팩트적인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영상은 목요일 아침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수요일 날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거는 데이터를 확인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으니까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 H41, 연준의 H41 데이터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한번 눌러보시고 준비금이 늘고 있는지 계속 줄어들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차트상으로 봤다시피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보고 있고, 뭐 89K까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믿고 더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통 다 견디셔야 된다고 저 코아나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 반감기 사이클을 지금 반감기 사이클이 막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 사이클 상으로 시즌이 끝났다고 보시는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 50주선까지 반등이 나올 때 물량들을 정리하시고 엑시트 하시면 되겠죠. 코아나는 아직 하락장이라고 컨펌을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에 계속 집중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본인의 생각대로 시즌이 끝났다는 분과 그 다음에 끝나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대로 데이터들을 한번 쭉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시즌이 끝났다는 분들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저 코아남처럼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들에 맞춰서 이렇게 좀 데이터들을 준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해당 영상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 긍정적인 코아남이기 때문에 아직 이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코아남이기 때문에 시즌이 끝났다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화이팅을 외치고 해당 영상을 좀 마치고 싶네요. 모두 힘내시고 이번 주에 큰 반등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